강렬한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우는 순간 지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소민의 손을 꼭 쥐고 서 있었고 그 손길은 그녀의 전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하지만 저 멀리 아버지의 그림자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지은을 덮쳤다. 지은은 22살. 서울의 한명문 여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평범한 한국 소녀였다. 그녀의 삶은 소민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 갇혀 있었다. 소민은 같은 나이의 예술 전공생으로 긴 검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였다. 그들은 캠퍼스 구석구석에서 사랑을 키워왔지만 오늘 이 졸업식은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 될 터였다. 그러나 아버지 김태준 씨는 달랐다. 50대 중반의 전통적인 한국 가장으로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우연히 소문으로 알게 된 사실에 분노하며 행사장에 쳐들어왔고 무대 위에서 지은과 소민의 가벼운 포옹을 목격한 순간 폭발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딸을 어떻게, 태준의 외침이 강당을 울렸다. 졸업생들의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고 경비원 2명이 재빨리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선생님. 행사 방해하지 마세요. 나가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태준은 저항하며 소리쳤다. 저 애들이 내 딸을 망쳤어. 레즈비언. 이건 병이야. 한국에서 이런 게 용납될 수 있나. 그의 말은 칼날처럼 지은의 가슴을 베었고 소민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지은아. 우리가 함께라면. 강당 안은 혼란이 극에 달했다. 졸업생들은 어쩔 줄 몰라 멈춰 서 있었고 교수들은 마이크를 쥔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은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 아래 자랐지만 그 사랑은 이제 그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쇠사슬이 되어 있었다. 소민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들은 이 순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졸업식은 축하의 장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가족의 파탄과 사회의 편견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다. 그때 강당 한 구석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다. 6명의 여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들은 모두 군복을 입은 채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었다. 한국 육군의 특수부대 출신으로 지은과 소민의 대학 선배이자 오랜 지인들. 리더격인 혜진 대위는 29살.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의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다영, 수진, 미경, 은지, 그리고 나래는 각각 25에서 30살 사이의 나이로 군 생활을 통해 쌓은 연대감이 그들의 걸음걸이에 배어 있었다. 그들은 지은의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고 오늘을 대비해 은밀히 모여 있었다. 멈춰요. 혜진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명령은 군대에서 훈련된 듯 날카로웠고 경비원들은 순간 멈칫했다. 태준도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6 여군은 경비원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태준을 둘러쌌다. 이 행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특히 가족에게요. 강제 퇴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영이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졸업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누군가 지지해 라고 외쳤다.
태주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누구야? 왜 내 일에 끼어드는 거지? 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우리는 지은 씨의 친구이자 한국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요. 군대에서조차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6 여군 중 몇 명은 과거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그 연대가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 지은은 무대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소민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봐. 지은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이건 내 가족 일이야. 너희 같은 군인들이 왜? 수진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잠시 앉아요. 이야기 나눠보죠. 지은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그 말에 태준의 몸이 순간 움츠러들었다. 그는 딸의 눈물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다. 행사장은 일시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교수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모두 진정하세요. 이건 축하의 날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변해 있었다. 6 여군의 개입은 단순한 중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벽을 흔드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이 순간은 그녀의 사랑이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소민의 손이 더 세게 쥐어졌다. 그들의 로맨스는 이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었다. 한국의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동성애는 죄라는 낙인이 찍힌 단어였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항상 정상적인 삶을 강조하며 딸을 키웠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태준의 교육은 더 엄격했다. 대학에 들어와 소민을 만난 후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카페에서 손을 잡으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가족에게 털어놓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소민의 배경은 조금 달랐다. 그녀의 부모는 예술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소민은 집에서 지은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덕에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 균형이 깨졌다. 태준이 행사장에 온 건 지은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딸에게 자랑스러웠고 미래를 걱정했다. 하지만 입구에서 동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무대 위 장면을 목격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6 여군의 리더 혜진은 지은의 선배였다. 그녀는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버텨냈다. 오늘 그녀는 그 은혜를 갚는 기회로 보았다. 자매들아, 우리는 싸움터에서 배운 대로 할 거야? 사랑을 지키는 거, 그녀가 속삭이듯 말하자. 다른 5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과거에 비슷한 가족 갈등을 겪었고 은지는 소민의 대학 동아리 친구였다. 그들의 연대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모여 지은의 졸업 보호 작전을 계획했다. 태주는 여군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리에 앉혀졌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약해졌다. 혜진이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한국은 변하고 있어요. 군대에서도요. 저희 중 몇 명은 당신처럼 생각하는 가족을 이겨냈어요. 하지만 지은 씨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녀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 될 수 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무대에서 내려와 소민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아빠,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지은을 응원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무서웠어.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봐.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는 버림받지 않아요. 소민이와 함께라면, 그리고 친구들이라면 강당 안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다. 6 여군들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행사장은 이제 진정한 축하의 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과 소민의 사랑은 이 사건으로 더 단단해졌지만 태준의 마음을 완전히 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퇴장 후 그들은 학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혜진과 다른 여군들이 함께였다.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태준은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 라고 물었고 다영이 대답했다. 가능해요. 저희 군대에도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장교예요. 미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머니가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인 과정. 그 이야기들은 태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소민을 바라보며 속으로 감사했다. 그들의 로맨스는 캠퍼스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었지만 이제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졸업 후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소민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은은 NGO에서 LGBT 권익을 위한 일을 시작할 터였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의 삶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졸업식의 소동은 SNS에서 빠르게 퍼져 여군들의 용감한 개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지은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댓글들 중에는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족을 배신한 딸이라는 악플도 넘쳐났다. 소민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무시해. 지은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그들의 아파트는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로 벽에는 2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소민의 그림 같은 손길이 지은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태준은 집으로 돌아간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딸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란 세대였다. TV 뉴스에서 LGBT 이슈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정상을 믿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물, 그 여군들의 단호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그는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할래?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태준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날 미안했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런데 소민 씨는 어떤 애야? 지은의 눈이 커졌다. 소민에 대한 질문이라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민이는 제 전부예요. 아빠. 그녀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저를 이해해줘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데려와 봐. 만나보고 싶군. 소민을 데리고 간 그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소민은 태준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술가라서 사랑의 형태를 강요하지 않아요. 아버님. 지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사랑이든 같아요. 태준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말하니 이해가 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사회의 시선. 이웃들의 험담, 그 모든 게 그를 짓눌렀다. 한편 여섯 여군들은 군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지은 일에 신경을 썼다. 혜진은 부대 내 LGBT 지원 그룹을 비밀리에 운영 중이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 우리는 내 방패야. 다영은 군 생활 중 만난 연인과 함께 지은을 위로했다. 그 연인은 비밀스러운 관계였지만 여군들의 연대는 그런 사랑을 지켜주었다. 수지는 우리의 개입이 뉴스에 나왔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라고 전했다. 지은과 소민의 로맨스는 이 혼란 속에서 더 깊어졌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들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안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변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소민이 키스하며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사랑은 그럴만해. 그들의 키스는 부드럽고 열정적이었으며 한국의 습한 여름밤에 어우러졌다. 소민의 손이 지은의 등을 쓸어내리며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함께 여행하고 결혼식 같은 걸 꿈꾸고 아이를 입양하는 상상까지. 그러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준의 교회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목사가 설교 중 현대 사회의 타락을 언급하며 지은의 사건을 비꼬았다. 태준은 분노하며 교회를 나왔다. 그는 지은에게 달려가 안아주었다. 미안해. 딸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순간 태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부모 지원 그룹에 참여했다. 거기서 다른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편견을 직면했다. 여섯 여군 중 은지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지은을 찾아왔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연인이 가족에게 쫓겨났지.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그녀의 이야기는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래는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으로 태준과 대화를 주선했다. 아버님. 군대는 다양성을 가르쳐요. 게이 장교도, 레즈비언 병사도 있어요. 그들은 국가를 지켜요. 태준은 그 말을 곱씹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지은과 소민은 첫 데이트 기념일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약속을 나누었다. 영원히 함께할게. 소민의 반지가 지은의 손가락에 빛났다. 태준은 그 사진을 받아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내 사랑을 축복해. 내가 늦었지만 이제는 내 편이야.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NGO에서 일하며 LGBT 청소년 상담소를 열었다. 소미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지은의 활동을 홍보 포스터로 지원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며 손을 잡는 한국의 바쁜 서울에서 드문 로맨틱한 순간들. 하지만 태준의 변화는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날, 태준이 지은의 상담소에 방문했다. 그는 어색하게 서서 물었다. 도울 게 있을까? 지은은 놀라서 웃었다. 아빠. 그냥 와준 게 기뻐요. 태준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한 소년이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라고 하자 태준은 자신의 실수를 떠올리며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나처럼. 혜진과 여군들은 부대 휴가 때 지은을 찾아왔다.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군복 대신 캐주얼 옷차림의 그들은 평범한 친구들처럼 웃었다. 미경이 태준을 보며 말했다. 아버님. 자랑스러워요. 진짜 남자분이네요. 태준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파티 중. 소민과 지은은 테라스에서 춤을 췄다. 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키스는 더 뜨거웠다. 그러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태준의 직장 동료가 그의 딸 소문을 듣고 비웃었다. 김씨 딸이 그쪽이래? 쪽팔리네. 태준은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 내 딸은 자랑스러워. 내가 이해 못할 사랑이야. 그 싸움으로 그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지은에게 알린 그는 울먹였다. 내가 후회 안 해. 내 덕분이야. 지은은 아버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가족의 유대가 재탄생했다. 소미는 지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너는 진짜 영웅이야. 그녀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너와 함께라서 그래.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사회를 바꾸는 힘. NGO 활동으로 지은은 미디어 인터뷰를 받았고 졸업식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여군은 인터뷰에 출연해 연대가 변화의 열쇠라고 말했다. 봄이 오자 태준은 지은과 소민의 결혼식을 제안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족 모임으로 그는 작은 정원에서 케이크를 준비했다. 여군들이 초대받아 왔고 강당 사건처럼 그들은 지은의 방패가 되었다. 태준의 축사, 소민아. 내 딸을 부탁해.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지은과 소민은 키스했다. 한국의 벚꽃 아래 그들의 행복은 완성되었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휘감는 가운데 지은과 소민의 삶은 안정되었다. 상담소는 번창했고 태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기업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다. 내 딸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야. 여군들은 승진하며 지은에게 소식을 전했다. 혜진은 내 덕에 용기를 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드라마가 찾아왔다. 소민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의 짧은 로맨스. 그녀는 후회하며 소민을 유혹했다. 소민은 흔들렸지만 지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너만 사랑해. 지은의 용서가 그들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상담소를 통해 커플 테라피를 받으며 성장했다.
태주는 여행에 나섰다. 제주도에서 지은 부부를 만난 그는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 바다 앞에서 그는 소민에게 딸처럼 생각할게 라고 말했다. 여군다영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그들은 모두 참석했다. 군부대 예식장에서 사랑의 다양성이 축하받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가을 잎이 물들 때 지은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입양 절차. 태주는 할아버지가 될 생각에 설레었다. 내 손주를 지켜줄게. 소민과 지은의 집은 이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6여군이 다시 모였다. 그들은 지은의 상담소를 후원하며 영원한 자매를 맹세했다. 태준의 토스트. 사랑이 승리했어. 눈 내리는 밤. 모두가 포옹했다.